무리가 되더라도 오늘 조동사를 하고 무리가 되더라도 내 가정법을 해야 책이 끝나게 됩니다. 어떤 바보 같은 사람들이 영어는 존댓말이 없다고 많이 가르치는데 생 다 거짓말이고 영어에 존댓말이 있어요. 설마 오바마 대통령한테 반말 치겠습니까? 도널드 트럼프하고 김정은 만났는데 서로 반말로 얘기하겠어? 대통령 각하 그러겠죠. 대통령 각하 그러면 앞에다가 미스터를 붙이면 됩니다. 미스터를 붙이면 대통령 각하가 되니까. 뭐뭐 해주시겠어요? 이런 말도 뭐 would you라고 쓰면 훨씬 더 존댓말이 되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의 태도를 나타내는 게 조동사이므로 이것은 문법보다도 차라리 영작을 하거나 또는 말하기를 할 때 더 필요한 문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동사에서는 실은 별로 외울 게 없게 돼요.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쓴다는 건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My mother promised that she 5,000원을 테이블 위에다가 뭐 한다고 약속했어. 뭐 한다고? 놔둔다고. 놔둔다 영어로 뭐예요? leave. 오케이. 엘렌이 몇 시간 동안 뭐 할 수 있었습니다. 티네이저였을 때 뭐 할 수 있었어? 오케이. 일본에 페이를 쓰면 되게 좀 엄마하고 돈을 주고받는 느낌이 좀 이상하게 되니까 리브가 더 좋겠습니다. 바로 뒤로 가서 동사 플러스 APP. 동사 다음에 APP가 나올 때는 대부분의 추측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추측 의미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100% 애가 아파. 영어로 뭐라고? He is sick. 95% 아파요. 틀림없이 아픈 것 같아. 막 기침하고 난리야. 막 땀도 흘리고 뭐라고 한다고? He must be sick. 50% 정도 확실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Maybe, might be, could be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밑에 정리를 했습니다. 됐어요? 이거는 현재 추측입니다. 현재 추측. 앞에 얘가 앉아 있다고. 이제 어제 얘가 아팠던 것 같다 할게요. 100% 어제 배가 고프지 않아? 아니다. 부정이네. 부정 어떻게 쓴다고? Sam isn't hungry. Sam couldn't be hungry. Sam can't be hungry. 아 이거 어렵다. 지워서 없애. 날 믿고 지워서 없애. 그 다음에 95% 확실할 때는 must not be hungry라고 쓰기도 하네요. 없애는 이유 밑에 설명하겠습니다. 50% 이하 확실할 때 어떻게 한다고? may not, might not 이라고 써서 might도 부정의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저거 미국은 우리나라 책에서는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거의가 아니고 한 번도 못 봤어. must not이 추측의 의미로 쓰이지 않고 절대 금지의 뜻으로 쓰인다고 가르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미국에서는 저렇게 쓰기도 합니다. 실제로 영화 보면 많이 들려요. 저도 막상 보면. 됐죠? 자 이제 과거 추측입니다. 여자가 어제 무조건 아팠어. 뭐라고 한다고? She was. 읽어라고죠. 그 다음에 여자가 어제 95% 아팠던 게 틀림없다. 이건 뭐라고 한다고? She must have been sick. 50%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She may have been sick. 그 다음에 또 She might have been sick. 또 뭐라고? She could have been sick이라고 씁니다. 자 밑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must PP 과거 50% 추측, may PP 과거 50% 추측 정도입니다. 됐어요? 여기다 이걸 적어두면 좋겠네요. might나 may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 부정 추측입니다. 100% 어제 배가 고프지 않았어. 뭐라고 한다고? Sam wasn't hungry. 99% 확실합니다. 절대로 배가 고프지 않았을까. 뭐라고 한다고? Sam couldn't have been hungry 또는 Sam can't have been hungry. 95% 확실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지워서 없애고 뭐라고 한다고? Sam must not have been hungry입니다. 50% 확실할 때는 Sam may not have been hungry나 might not have been hungry가 됩니다. 이것만 제가 정리했네요. 일부러. 미래 추측에서 하나만 알면 돼요. 뭐만 알면 돼? 이것만 알면 돼. 여기는 별표를 치긴 좀 그렇고 should가 해야 한다의 뜻이 있는데 미래 추측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는 사실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면 현재 주축, 과거 주축, 미래 주축 세 가지가 다 완성이 되는 것이죠. 50% 합치할 때는 메이나마이트를 쓰기도 합니다. 별표, 또 별표, 또 별표. 휴대PP에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첫 번째로는 긍정의 뜻이 아니고 부정의 뜻이기 때문이고, 휴대PP는 뭐뭐 했어야 됐다니까 결국 뜻이 뭐예요? 못했다는 의미잖아, 그죠? 그다음에 중요한 건 should하고 must하고 비슷한 뜻인데 have pp가 붙으면서 뜻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must have pp는 과거 주축 90%, should have pp는 후회의 뜻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거 구별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푸는 거죠? 해석으로 구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법 문제라고 볼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 많다. 해봐라. 8시라고 말한 것 같아요. 답은 네. 그 다음에 수학하겠습니다. I couldn't study for the test.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포스트폰드에다가 이렇게 적고 이슨 당연히 뭐가 되고 릴리브에다가 뭐라고 적고 시험이 연기된 걸 듣고 굉장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은 과거 주축 95%가 되겠죠. 답은 3번 I stood outside for almost 30 minutes. 30분 동안 밖에 서 있었고요. 그럼 네가 나한테 좀 전화를 해갖고 알려주면 되잖아. 네가 늦게 온다고. 뭐뭐 했어야 했다라는 단어를 쓰시면 됩니다. 승현 답은 should pp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밑줄을 쳐서 과거이므로 과거 주축의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성의 답은 I've never seen Sue before. 수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고 수하고 나는 만난 적이 없으니까 학교에 다녔을 리가 없다이므로 과거 추측이죠. 은빈 답은 should pp는 뭐뭐 했어야 했다는 뜻이므로 아니다. 아 맞죠? 네. 그랬을 리가 없다. 포인트 3번에서 시험 다 나옵니다. 여기서 다 나와. 여기서 다 나온다고. 헤드베는 뜻이 뭐라고? 배려가 더 좋다는 뜻이니까 못 말하는 게 더 낫다는 뜻입니다. 이 숨겨진 말은 안 하면 안 좋다는 뜻입니다. 이거 하면 더 좋은데 안 하면 안 좋아. 즉 협박이에요. 협박. 경고예요. 경고. 말이 세요. 세. 선생님 시험 문제 쉽게 내시는 게 좋을걸요 라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선생님들 빰 맞습니다. 이런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말이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조언을 구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저렇게 말했다 큰일 납니다. 옛날에 내 친구가 시험 문제 너무 어려우니까 교수님한테 쪽지를 진짜 말 그대로 쪽지를 되게 잘라가지고 선생님 너무 어렵다고 수업이 그래갖고 밑에 교실 이렇게 밑에가 좀 떠 있거든요. 그 숙제를 낼 수 있도록 거기다가 찔러놓고 갔는데 그 학생 하나 때문에 교수회의가 열려가지고 얘를 잘라야 되냐 어쩌냐 막 그랬는데 그 말투입니다. 그 말투. 저렇게 했다면 큰일 납니다. 교수한테 저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선생님한테도. 헤드벨을 줄여서
you'd better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 문제는 뭐가 되고, 첫 번째 시험 문제는 had pp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pp 형태로 쓸 수 있으니까 pp가 아니고 반드시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게 첫 번째 시험 문제고, 두 번째 시험 문제는 바로 낫의 위치입니다. had better는 한 덩어리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낫을 중간에 끼워서 had not better 이런 건 틀립니다. 어떻게 내가 책을 쓰냐면 이렇게 안 쓰고 그 틀린 걸 억지로 지우잖아요. OX가 뭐가 문제냐면 틀린 표현을 계속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헤드 나 베러라는 것은 안 보면 알면수록 이루니까 이게 틀렸다는 식으로 이렇게 그어주시면 좋습니다. 헤드 나 베러는 없습니다. 헤드 나 베러는 없어요. 비슷한 말은 슈드 정도가 됩니다. 슈드는 뭐뭐 하는 것이 좋다라는 뜻으로 좋겠다 다른 의미로 약간 좀 긍정적인 의미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헤드베르는 약간 좀 말이 셉니다. 그 다음에 우드레더는 뭐뭐하는 편이 낫다라는 뜻입니다. 차라리 뭐뭐하는 편이 낫다라는 뜻이네요. 낫의 위치 마찬가지로 우드레더를 통째로 한 묶음으로 보기 때문에 낫을 뒤로 빼야 옳고요. may as well은 이따가 한 번 더 나올 테니까 그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별표 하나, 별표 둘, 별표 셋. 겁내 잘 나와. 진짜 잘 나와. 진짜 잘 나오는데 얘들 한날 많이 오더라고. 다 외워야 돼 이거. 앞에 비동사가 없어요. 앞에 비동사가 없고 유스트만 나오고 동사 원형이 나오면 그때는 과거에는 했는데 지금 안 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대부분 뭐뭐 하곤 했다라고 가르치는데 뭐뭐 하곤 했다는 1번 뜻만 있는 거고 2번 뜻까지 같이 보시면 돼요. 알겠어? 동작을 하곤 했는데 지금 안 한다. 옛날에 상태가 그랬는데 지금은 그 상태가 아니다라는 뜻으로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어? 됐어요? 부정 형태는 복잡합니다. 위에 것도 맞고 밑에 것도 맞습니다. 하나만 만든다라는 책은 거짓말입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1번 뜻 동작을 뭐뭐 하곤 했다 일 때는 would라는 단어로 써도 됩니다. 상태가 뭐뭐이었다 일 때는 would가 안 되는 겁니다. 저번에 한번 설명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뭐가 더 유리하다고? 뜻이 하나인 것과 뜻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그 뜻이기 때문에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틀렸다 그러면 우드같이 뜻이 많은 단어가 무조건 불리하다라고 저번에 외우라고 가르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동작하고 상태란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가장 편한 건 상태 동사의 대표적인 동사가 비동사니까 우드비가 틀렸다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밖에 문제를 못 내요. 그래서 우드비가 틀린 거야 그냥이. 그럼 돼.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려가서 참고 비동사 없는 거 그러지? 됐어요? 비동사 없고 유스터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뭐뭐 하곤 했다 또는 뭐뭐이었다라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번째, 이번엔 비동사가 있습니다. 잘 봐야 돼 이거. 비동사 갖고 used가 나오면 비동사 다음에 used가 나오면 뜻이 뭐니까 used가 사용하다는 뜻이니까 수동태가 돼서 사용되다는 뜻이 되겠죠. 다시 3번 비동사 다음에 used 다음에 ing가 나오는 거겠는데 ing가 나오면 좀 어려운데 익숙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볼게요. 1번 비동사가 없고 동사 원형 하곤 했다. 2번 비동사가 있고 used 다음에 동사 원형 사용되다. 세 번째 비동사가 있고 used 다음에 ing가 나오면 익숙하다는 뜻입니다. 구별하는 방법을 한 번 더 말할게요. 사람이 사용되겠어요? 사물이 사용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2번에 뜨실 때는 되게 사물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사람이 익숙해지겠어요? 사물이 익숙해지겠어요? 사람이 익숙해지겠죠. 그래서 주어를 보고 빨리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괄호를 치는 이유는 뭐라고? 사람이 사용될 수도 있겠죠. 안 좋은 상황일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저는 딱 한 번 봤거든. 사람이 사용된다. 뭐 그렇게 쓸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 사물로 하면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됐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가지고 쌤들이 진짜 문제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밑줄치기 되게 좋거든. 세 가지는 되니까 다 구분하면 좋겠는데 우리는 멍청하니까 하지 말고 외울 게 많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하나만 외웁시다. 뭘 외우자고? 제일 예외적인 상황을 외워야 돼.
왜? 99개를 외워야겠어? 하나를 외워야겠어? 하나를 외워서 나머지 99개로 때리면 되잖아. 그렇지? 99개를 뭐하게 다 외웁니까? 별표가 셋 중에 뭐가 있어? 셋 중에 뭐가 별표냐고. 3번이 별표죠? to 다음에 ing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희귀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것만 외워. 알겠어? 뭐만 외우라고? 익숙하다만 외워. 익숙하다만 계속. 오늘 딴거 외우면 좋겠지만 하나만 외워. 하나만 외워. 뭘 외우라고? 익숙하다. 사물 아니다. 사람 비우스트 ing. 됐어요? 그것만 계속 외우고 있으면 나머지가 나올 때 아 이게 아니니까 다른 게 답이겠구나 라고 접근할 수 있겠죠. 됐냐? 됐어? 1번 유스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제가 말로 설명한 겁니다. 1번의 마지막 설명을 보면 우드는 문학 관련 지문, 즉 43, 44, 45가 문학 관련 지문이거든요. 문학 관련 지문 두 개밖에 안 나와. 43, 44, 45하고 또 뭐? 히 밑줄 쳐서 다른 사람 찾는 거. 한마디로 소설이나 문학은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지문. 대부분은 영어는 비문학이죠. 비문학. 그래서 비문학 잘하는 애들이 영어도 잘하고 아무튼 그러니까 비문학 좀 신경 쓰시고. 3번 되게 사람 조어가 나오고 비슷한 하면 익숙하다는 뜻인데 익숙하다의 모양이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적어져 있어도 한 번 더 적읍시다. 이 세 가지 표현이 자유자재로 나옵니다. be used to, get used to, be accustomed to, get accustomed to, become 다 나와. 받을 수 있다. 이것의 어감의 차이는 나중에 공부하시는 걸로 하고 여러분은 조금만 외워. 다 외워. 무조건 다 외워. 익숙하다 다 외워. 해봐. 어렵겠다. 1번 If you want to live a long life, you had better not. 낫의 위치 중요하죠. 뭐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뭐 저는 담배를 안 핍니다만 몸에 안 좋은 사람은 끊는 게 좋겠죠. 누나 개인적인 문제를 사장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나누지 않겠다 이런 느낌이네요. 지호 답은 디스커스가 좋겠습니다. 디스커는 타동사니까 뒤에 어바웃이 나오지 않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훈사 3번. 네, 3번 했어요. 머스테시는 코스염을 말합니다. 네, 코스. 네, 그렇죠. 부시니까 부시가 이제 덤블이란 뜻이니까 코스염이 더부룩하게 났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염 기르면 좀 안 좋게 보는 외국 애들은 되게 수염을 잘 기르고 그걸 또 흠으로도 많이 안 삼습니다. 되게 얘네들 좋아하죠 이런 거. 이상한 것들이요.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왔습니다. 4번은 사용되다냐 익숙하다냐 하곤했다냐. 앞에 있는 사물이니까 사용되다가 좋겠죠. 민트티는 어떤 식으로 사용됩니다. 답은 소화를 돕다가 좋겠죠. 오케이. 자, 5번입니다. 수아야 사용되다니 익숙하다니. 앞에가 그렇죠. 사람이 나왔으니까 익숙하다 되겠죠. 이 모양은 ing로 써야 돼요. ing로 답은 hearing입니다. 6번 익숙하답니까 사용되답니까 하곤했답니까. 비동사가 개수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설명을 해야겠네요. 적어볼게. 비동사 pp는 뭐뭐 되다. 이미 끝난 상. 개 플러스 pp는 뭐 되었다. 이미 끝난 상. 잘 봐. I am 홀트가 있고 I got 홀트가 있어요.
기부스를 한 사람 누구일까요? 팔에 기부스를 한 사람 누구일까? 1번일까 2번일까? 1번입니다. 이미 다쳐서 이미 그 상태. 백발라스 PP는 방금 다쳤다 이 느낌이에요. 그래서 되게 선생님들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동작 상대 이렇게 설명하는데 해석을 할 때 방금 뭐뭐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게 백발라스 PP가 됩니다. 됐어요? 방금 익숙하게 되었다 이 느낌입니다. 힐 하나 더 붙여야 되죠. 이제 빨리 일어나 익숙해져야 될 거야 다들. 특히 학교 멀리 떨어진 애들. 대동 인성 얼마나 걸리냐 대동? 30분? 버스 타고? 스쿨버스 타면 더 빠르나? 아 그래요. 네. 책을 펴서 살짝만 풀어보고 나서 여기 바로 넘어갈게요. 책 몇 쪽이야? 필통책 몇 쪽? 100 여기 D번에 141쪽 D번 같이 D번 아까 누구까지 했지? 승현이까지 했죠. 아 뭐야 안 껐다. 아 진짜 서영아 우리는 외출하기 전에 날씨를 점검했어야 했다. 뭐뭐 했어야 했다 영어로 과학연구는 안전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어렵다 이거. 뭐뭐 해야 된다 영어로 되어야 한다는 영어로 PP니까 수동으로 써야 됩니다. 자 써볼게요. 캐리 아웃이라는 단어가 아주 어려운 단어네요. 현수봐, 구유의 마스터는 웹서버에 그 파일을 올리는 것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과거 추측 50%네요. 답은 그 다음 오늘 할 거는 이제 여기가 이제 끝인데요. 봐 이거 봐. 이게 좀 얼마나 이상한 모양이냐면 이게 왜 이상한 모양이냐면 조가 3진 단수니까 S나 S를 붙여야 되잖아. 그죠? 그러지 않습니다. 또 보세요. 얘가 또 얼마나 이상한 모양이냐면 굉장히 이상하죠. 틀리지 않습니다. 아마 영어를 공부하면서 가장 이상한 모양을 공부하게 될 것 같아요.
저거 모양이 생기는 이유는 프린트를 보고 설명할 테니까 프린트를 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풀고 땡 치면 되겠다. 발전 안에서 조동사 쉽게 생략입니다. 자, 밑에 볼게요. 여기만 조동사가 하나, 조동사가 둘 이렇게 나오는 형태여서 앞에 있는 주어가 뒤에 있는 주어한테 뭐뭐 하는 게 좋겠다라고 바라는 겁니다. 뭐라고? 앞에 있는 주어가 뒤에 있는 주어한테 뭐뭐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형태입니다. 이 형태일 때는 영국 사람들은 원래 뭐뭐 하는 게 좋겠다라는 should를 써서 동사 원형을 쓰지만 미국 애들은 나는 유럽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 나는 미국 전통의 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문법을 억지로 파기해서 거지같이 이상한 모양을 만들어내는데 should가 없고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2번 모양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영화 좀 왔다 갔다 한 게 아까도 막 그 미국에서 쓰는 것만 뭐 부정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 맘입니다. 어쨌거나 이게 어려운 이유는 동사 모양이 굉장히 이상하기 때문인데요. 봐봐. 앞에 있는 닥터가 뒤에 있는 사람한테 뭐 한다고? 좀 쉬어라 좀. 슈드를 빼볼까요? 완전히 이상합니다. 어떻게? 앞에가 과거인데 뒤가 과거가 아니죠? 네, 이상하죠. 그 다음에 걔네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주장합니다. 얘가 과거인데 얘가 과거가 아니죠? 이상한 모양입니다. 더 이상한 모양 봐볼까요? I insist 내가 뭐라고 주장했어? 그 사람이 우리랑 저녁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데 he 다음에 have를 쓰지 않고 have를 쓰잖아요. 굉장히 이상한 모양입니다. 얼마나 더 이상한지 봐볼까? 겁니 이상하지? 겁니 이상하죠? 맞습니다. 맞는 거야. 또 볼까? 겁니 이상하죠? he, not, 그 이상하죠? 이게 엄청나게 틀린 모양 같은데 맞는 모양입니다. should를 쓰면 대체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봐봐. 보통 문제가 아니죠? 네, 저 모양이 맞다라고 아는 것 자체가 첫 번째 문제. 그래서 모양이 이상하니까 어렵고 두 번째로 이상한 건 앞에 나오는 동사가 단어가 어려워. 단어가 어렵게 생겼지 하나같이. 바라다 위에 동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장하다 뭐라고? 제안하다 뭐라고? suggest. 두 번째 뭐라고? 주장하다 insist. 주장하면서 바라는 거죠. 세 번째 제안하다 또 뭐라고? propose 하면서 바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요구하다 뭐라고? 이래오면 요구하면서 바라는 거죠. 요청하다 영어로 뭐라고? 요청하면서 바라는 것이고 추천하다 영어로 뭐라고? recommend 하면서 바라는 겁니다. ask가 저 자리에 들어오면 물어보다가 아니고 요청하다로 바뀝니다. 그 다음 뭐 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중요하게 강조하는 표현이죠. important, necessary, 밑으로 갈수록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연습합시다. 연습합시다. 연습할게요. 그의 부모님이 insist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 또는 아들이 상담 선생님을 빨리 좀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뭐예요? 응? 더 닥터 레커멘디드 의사가 얘기를 하기를 여자가 약을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약을 먹다는 이트를 쓰지 않습니다. 이트는 배고파서 먹는 거예요. 약을 배고파서 먹는 사람 없겠죠. 그래서 복용하다라는 단어는 take medicine입니다. 3번 necessary 뭐가 필요하다? 에밀리가 영어책을 계속 읽는 것이 필요하므로 뭐가 답이야? 모르겠다. 응? 됐어? research have proposed 조사하는 사람들이 제안하기를 process 과정 어떤 과정? problem finding 문제를 발견하는 과정은 어떻게
돼야 하냐면 이겁니다. 아 어렵네. 어려운 느낌이 팍팍 들죠. 그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5분 6분 안 하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 해라는 거 해봐. D번 전체, C번 전체. 책을 보고 옆에 거 보고 해. 여기 위에 이제 설명을 보면 여기 이제 나와 있지만 당위성을 주장한다는 얘기를 이제 당연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당위성이라 하거든요. 당연히 뭐뭐 해야 된다는 영어로 슈드이기 때문에 슈드를 당위성이라 나타내는 당위성이 여러분들 문제 모르니까 예, 더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문법 사항은 영어로 서브정티브라고 부르는데 이 서브정티브가 한글로 아직 번역이 되지도 않았고 이게 조동사의 파트에서 올 수도 있지만 이제 나중에 뭐 명사들 파트에서 올 수도 있고 해서 막 단원이 왔다 갔다 막 난리를 치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실은 여러분도 그 필통책에서 공부해 왔지만 중학교 때 아예 안 배운 건 없지 않아? 중학교 때 아예 안 배운 건 없죠. 이것만 중학교 때 아예 안 배웁니다. 이것만 없어 이것만. 이건 중학교 때 배워봐서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 금당 중학교인가? 거기 출판사 보니까 여기 이제 여기를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여기는 유일하게 중학교 때 배우지 않는 문법 사항입니다. 다른 건 그래도 다 한 번씩은 배웠을 텐데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그래서 오늘 여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위에 공부하는 게 예외지 예외. 그죠? 예외지가 상예외죠. 근데 예외지가 또 예외를 또 가르치면 어떡해. 머리 돌아버릴 것 같으니 여러분들은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공부하는 걸로 하고 이걸 처음 배웠으니까 이거라도 좀 잘 해볼게요. 아, 또 나왔다 그죠? 요스터 또 나옵니다. 익숙하도록 확실히 외워야 돼. 아까 누구까지 했지? 모르겠다. 태빈아 해. 1번. 우리나라 말로 아르바이트, 영어는 파트타임이라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는 독일어라고 하더라고요. 1번의 뜻은 뭐야? 학원했다야, 익숙하다야, 아니면 사용되다야? 네, 수아 2번 답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어렵다 하죠. 모양이 맞습니까? 응? 됐어요? 스피킹으로 바꿔야 합니다. 승현아 3번.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슈드를 생략해도 됩니다라고 가르치는 책이 있는데 그거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영국 영어를 쓰든지 미국 영어를 쓰든지 네가 살아 그런 게 없어. 뭐 하나만 써야죠. 전라도 사투리하고 경상도 사투리 섞어 쓰는 한국인이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웃기겠어, 그지? 말이 안 되는 거 같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돼요. 생략해도 된다는 것은 좀 아무튼 그렇죠. 그의 교수는 그애가 대학원에서 연구를 계속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제안했다를 씁시다. 과거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네요. 그가 공부를 계속해야 한다 이거죠. 자, 칸의 교수를 맞춰볼게요. 칸이 3개 남았나? 하나, 둘, 셋 이러면 됩니다. 또는 대를 빼고 하나, 둘, 셋 이래도 되겠네요. 네,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 언어학제 발표 내용에 대한 시험이 있을 것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낫겠다. 뭐뭐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답은 미나 낫의 위치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봐. 그는 그녀가 정밀 검사를 받을 것을 고언했다. 고언했다. 말을 안 해. 그 여자가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엄청 어려운 걸 배웠어.
진짜 어려워. 왜 어렵다고? 동사 모양이 이상해. 왜 어렵다고? 앞에 있는 동사가 단어가 어려워요. recommend 이런 단어가 쉬운 단어 아니잖아. 또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 이것에 AB가 또 있어.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20분, 30분 걸리거든요. 근데 좀 단촐하게 오늘 한 거고 조공사는 이걸로 끝낼 텐데 이것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자, 다시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앞에 있는 주어 동사, 앞에 있는 주어가 뒤에 있는 주어한테 뭐 말하는 게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이 구조인데요. 영국과 미국이 좀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서 쓰는 should가 빠져 있는 동사 원형이 굉장히 희한한 구조이니까 그것만 잘 익히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선생님들이 주장, 명령, 요구, 제한이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걸 선생님들이 주요 명제라고 많이 외우게 시키더라. 저도 그렇게 외웠거든요. 주요 명제라고. 주요 명제라고 외우면 1번만 해당이 되고 2번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설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책을 보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외국책 보고. 외국책은 이렇게 적어 놨더라고. 이렇게 영어로 적어 놓은 건 제가 바꾼 겁니다. 지금. 예, 그래 바꾼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동사들을 외우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되겠죠. 실은. 알겠어? 근데 가만히 보면 별표 있는 단어가 있죠. 맞습니까? 이 문법 사항의 예외는 저 두 동사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뭘로 선생님들이 잘 내겠어요? suggest하고 insist로 굉장히 시험이 잘 냅니다. 한 번 꼬고 두 번 꼬고 세 번 가서 틀리라고. 즉 별표가 있지 않은 단어들은 무조건 동사 원형 때리면 다 맞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배웠더라도 뭐 수학도 여러분도 배워 알겠지만 뭐 이론 배운다고 해서 바로 시험 문제 풀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영어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문법사항을 처음 들었으니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풀어가 보면서 사항들을 좀 익히시면 될 것 같아요. 끝. 5분 쉬었다가 1분 쉬었다가 문법 할게요. 아니 독해 할게요. 독해.